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. 때는 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. 무더운 여름이었고요. 그때 여름 휴가 겸 2박 3일 일정으로 가리봉 낚시회에서 낚시를 떠났습니다. 그렇게 낚시회 버스가 고속도로를 한참 달려가지고 진양호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때 저는 신혼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친구하고 둘이서 그 낚시회 버스를 타고 따라 나섰죠. 지리산 자락에 있는 진양호는 그 당시에 붕어, 잉어를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한 10여 분 정도 포인트로 이동하면서 보니까 절벽 직벽에 자리만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로프로 몸을 묶고 막 릴을 치고 있더라고요. 잉어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더군요. 그 모습을 조금 비유를 하자면 지금 뭐 바닷가 같은데 갯바위 가면 그 직벽에서 낚시하잖아요. 그 모습이랑 상당히 유사했거든요. 아무튼 저희는 상류 건너편 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. 텐트는 수면보다 한 길 넘게 한 2m 이상 위쪽에 설치를 했고요. 릴 한 대를 던져놓고 본격적으로 첫날 밤에 밤낚시를 시작했죠. 하다 보니까 슬슬 재미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또 얼마나 큰 놈인지 한참을 밀고 당기며 싸우다가 바늘이 부러져 나가기도 했고요. 그리고 다음 날이었는데 그날은 아침부터 잔뜩 흐린 날씨가 오후 들면서 막 후두구둑 비가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이 먼 데까지 와서 낚시를 접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그렇게 한참 하루 종일 재밌게 낚시를 하다가 어둠이 깔리고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희가 낚시하고 있던 건너편에서 한 여인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빗소리에 묻혀가지고 막 간간히 들렸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거든요. 근데 자세히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어떤 여자의 흐느낌? 울음소리인 거예요. 그렇게 조금 그 소리를 듣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장구 치는 소리하고 막 징소리가 같이 나는 거예요. 한밤중에 비가 쏟아지는데. 친구하고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멍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낚시하시던 한 어르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에고, 남편인지 자식인지 누가 여기 물에 빠져 죽었구먼. 시체는 건진 개야. 어? 그러니까 여기서 구슬하지. 그 소리를 듣고 아, 지금 구슬하고 있구나. 예전에 찻길 도로에서 굿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거기서 차에 치여 죽은 사람 원혼 달랜다고 막 그렇게 구슬했거든요. 그래서 아, 여기서도 지금 사람 죽은 곳에서 굿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 어둠 속에서 비는 내리지 또 여자의 곡소리는 들려오지 이런 상태에서 낚시할 마음이 들겠습니까? 낚시고 뭐고 저는 그동안 엄청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야, 이제 텐트 들어가 자자.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때 다시 하자 하고 저 먼저 텐트로 들어갔어요. 그리고 잠깐 잠들은 것 같은데 갑자기 누가 저를 흔들어서 깨워요. 보니까 먼저 일어난 친구가 저한테 빨리 일어나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. 야, 빨리 일어나. 야, 어서. 야, 우리 죽어. 그래서 보니까 뭔 일인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댐 물이 잔뜩 불어가지고 텐트 바닥까지 차오른 거예요. 갑자기 불어난 그 물 때문에 댐이 강물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그리고 보니까 저 아래 저희 낚시 자리에 잡은 그 고기 살림망이랑 낚시 장비는 다 떠내려가고 없는 거예요.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건지 떠내려간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없었어요. 저희는 분명히 수면보다 한 길 위에나 텐트를 설치했는데 그렇게 많이 물이 불어날 줄은 몰랐습니다. 지리산 자락에서 전날부터 밤새 내린 빗물이 새벽에서야 여기에 도착해가지고
불과 서너 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 넓은 진양호 수심을 거의 2m 이상 올려놨습니다. 그때 출조해서 남은 거는 텐트하고 담요뿐이었어요. 제가 가장 아끼던 대나무로 만든 고기 망태기도 다 떠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, 아니 그럼 어제 배 타고 오면서 봤던 그 직벽에서 낚시하던 분들은 어떻게 저걸 잘 피하셨을까?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착장으로 돌아왔는데, 그 선착장에 돌아와서 들은 얘기는 이번 그 비 피해로 그날 같은 날 낚시하던 사람 중에 3사람인가가 물에 쓸려갔다고 합니다. 저는 그 후로는 계곡이나 강에서 낚시할 때 절대 물가 근처에는 텐트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70년대 후반쯤 일인데, 그날이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요즘은 다 주 5일제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토요일도 다 일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날 토요일 오전 근무를 끝나고 난 후에 용인까지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터미널에 내리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일 끝나고 터미널까지 오면 좀 어둑어둑해질 때가 많았죠. 저는 그 터미널 앞에 있는 털보 낚시점에서 미끼나 아니면 낚시 장비를 좀 준비를 한 뒤에 택시를 합승을 해서 어비리 저수지, 그러니까 지금의 송전 저수지까지 쭉 가고 있는데, 그 비포장도로를 낚시꾼 8명을 태웠고 한 30분 정도 달리니까 도착을 하더라고요. 그때 당시 요금은 1인당 500원 정도 나왔는데,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싣고 달렸는지 용하기만 합니다. 아무튼 그렇게 도착하고 나니까 먼저 가셨던 분이 좌대를 미리 예약을 해서 전 합류를 할 수 있었지만, 원래 그 시간에는 비어있는 좌대가 없는 게 보통이거든요. 아무튼 저희가 갔던 그 어비리 저수지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지금의 그 집좌대가 생긴 곳이래요. 당시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개집좌대라고 했습니다. 당시에 송전지에는 끄리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청량리에서 구입해온 구더기를 살살 뿌리면서 집어하면 이 팔뚝만한 놈들이 잘 나왔습니다. 어쨌든 편안하게 앉아서 낚시를 하게 되었는데, 저희가 잡았던 그 좌대의 앞집 좌대에서는 요상한 부부가 와가지고는 저녁부터 술판만 벌리고 밤늦게까지 티격티격 거리더니 막 갑자기 안에서 고양이 소리 같은 것도 내고 낚싯대는 펴놓고 하지도 않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밤늦게까지, 그리고 동트기 직전에 물안개 속에서 낚시를 계속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건너편 좌대에서는 낚시하는 사람이 얼굴 한 번을 안 비쳤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동이 틀 때쯤이 돼서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저 앞좌대 놈도 슬슬 나오겠지? 어떻게 생긴 놈인지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네, 이러고 있는데 드디어 그 앞좌대 문이 열립니다. 그렇게 한 남자가 나와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, 그 사람이 그대로 걸어갑니다. 물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. 귀신에 씌인 사람같이. 그러다가 붕덩 하고 물결이 치고 나서야 그제서야 정신이 났는지 막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안에 있던 여성분도 뭔가 하고 나와보더니 기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. 제 생각인데 그렇고 그런 관계, 또는 뭐 그렇고 그런 어딘가에서 목적이 다르게 오신 분들 같더라고요. 저는 그때 낚시터 주인한테 목류병이란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. 그치만 저는 그 사람이 목류병이었는지 귀신 들려서 그랬는지는 모를 일입니다. 눈멀쩡히 뜨고 거길 걸어 들어간 게 너무 섬찟하더라고요.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송전 용왕님께서 그 사람 괘씸해가지고 물속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.